아이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소중한 우리 아이의 상위 1%의 성적표까지 바꾸고 싶다면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엄마들의 멘토 블루승빛 강승빛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우리 모두들에게 특별한 키즈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애터미에는 수많은 제품들이 있지요. 다시 말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제품 중에 단가도 비교적 저렴하고 소비시장도 국한이 되어 있는 이 키즈 유산균을 왜 시간을 들여 준비를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이들의 성장과 양육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애터미 비즈니스가 아니었다면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을 만큼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장 단계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저만의 확실한 데이터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 성장에 있어 결코 놓쳐서는 안 돼. 유산균의 골든타임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유산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키즈 유산균과 애터미 키즈 유산균과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어른들과 함께 먹는 유산균 먹으면 되지 굳이 따로 먹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키즈 유산균이니 어린이만 먹어야 하는 것인지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또는 초등아이가 있는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 제가 냉정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비싼 학원 보내고 유명하다는 학습지도 남들 따라 해보고 집중력이 좋다는 교구 수업도 시켜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왜 우리 아이의 성적은, 집중력은 제자리일까요?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아이의 뱃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 뇌가 연료를 공급하지 못해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뱃속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뇌는 또 뭔가요? 하시죠? 최근 하버드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진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ADHD, 그리고 학습장애를 겪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유산균 먹이세요, 변비에 좋아요 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이제 유산균을 사이코바이오틱스, 즉 뇌를 조종하는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SCI급 저널인 사이버 퍼머컬리지에 등재된 논문에 따르면 특정 유익균은 뇌의 전전두엽의 발달을 돕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와 세로토닌을 직접 합성합니다. 왜 장이 망가지면 아이의 뇌 성장판이 다치는지, 왜 장을 고치지 않으면 ADHD와 같은 그리고 또는 아토피가 잡히지 않는지, 그 생태학적 비밀과 과학적 해법을 통해 우리 아이의 성적표를 단언컨대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듣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의 자녀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자, 뇌와 장은 한 몸이었다? 여러분, 장내축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장내축이 왜 생겨났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지던 엄마의 뱃속, 태아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수정란이 분열할 때 외배엽이라는 세포층이 생깁니다. 놀랍게도 이 외배엽에서는 두 가지 기관이 분화되어 나옵니다. 하나는 정보, 뇌와 중추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영양을 흡수하는 장과 신경계입니다. 즉 뇌와 장은 애초에 한 뿌리에서 나온 쌍둥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 둘은 분리되어 멀어지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미주신경이라는 전용 고속도로를 깔아놓고 평생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의료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칠 때 배가 아픈 이유가 뭘까요? 뇌가 긴장이 되어서 미주신경을 타고 장을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장이 불편하면 뇌가 안 돌아갑니다. 아이가 배에 가스가 차고 변비가 있으면 뇌는 끊임없이 불쾌해하는 신호를 받느라 수학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내축의 핵심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요즘 엄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성격 탓일까요?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 탓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보고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의 95%가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인내심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도파민의 50% 역시
장에서 합성됩니다. 이 호르몬 공장을 돌리는 노동자가 바로 장내 유익균입니다. 실제로 SCI급 논문을 보면 ADHD 아동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했더니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익균인 비피도스균의 수치가 현저히 낮고 독소를 뿜어내는 유해균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세포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걸 브레인포크, 즉 뇌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이가 멍하게 있거나 갑자기 짜증을 낸다고 혼내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아이 장 속에 유해균이 뇌를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부머리를 키워주려면 장 속 유해균부터 몰아내고 세로토닌 공장인 유익균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장 관리도 안 해주면서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건 기름 없는 차에 엑셀을 밟는 것과 같은 학대입니다. 뇌뿐만이 아닙니다. 피부는 어떻습니까? 아토피, 비염, 천식, 현대병이라고 하는 이 알러르기 질환들의 뿌리도 결국은 장입니다. 건강한 장 점막은 촘촘한 그물망처럼 되어 있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세균이나 독소는 걸러냅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 항생제 남용 등으로 유익균이 죽고 유해균이 득세하면 이 장 점막의 결합이 느슨해집니다. 그 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될 독소, 소화가 덜 된 단백질들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침투한 독소들은 온몸을 타고 돌다가 가장 약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피부염증 아토피입니다.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면 그때뿐이죠. 왜냐하면 불이 난 곳은 장인데 계속해서 피부라는 연기만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토피를 잡고 싶으신가요? 피부에 바르는 것만큼이나 장 점막을 튼튼하게 복구해주는 유산균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유익균이 장벽을 코팅해줘야 독소가 혈액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래야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름다운 장내 미생물 숲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놀랍게도 우리 아이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결정됩니다. 엄마의 뱃속 양수 안에 있을 땐 아이의 장은 거의 무균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연분만으로 엄마의 좁은 산도, 지를 통과하는 그 짧은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자신의 질 내에 살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좋은 균들을 온몸으로 물려줍니다. 아이의 눈, 코, 입, 피부로 엄마의 균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미생물 샤워 또는 유산균 세례라고 부릅니다. 이때 아이가 받은 첫 번째 균이 바로 락토바실러스입니다. 엄마의 질은 외부 세균을 막기 위해 강한 산성을 띠는데 여기서 살아남는 아주 강인한 유산균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의 첫 번째 방어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시는 어머님들 계십니다. 어머, 우리 애는 제왕절개 했는데, 나는 모유 수유 오래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아쉬움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나면 이 첫 번째 샤워를 놓치는 것은 맞습니다. 장내 환경이 불리하게 시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모유 수유라는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아이가 엄마 젖을 먹기 시작하면 장 속 풍경은 또 한 번 완전히 바뀝니다. 이때 주인공이 비피더스입니다. 아이가 엄마 젖 모유를 먹이면 모든 영양소를 100% 다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의 소화 능력으로는 분해할 수 없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바로 모유 올리고당 및 질소 원인 요소 같은 성분들이에요. 아기의 몸에는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흡수되지 않고 배설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화도 시키지 못하는 필요 없을 것 같은 모유 올리고당은 왜 갖고 태어나는 걸까요? 엄마의 모유는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모유 속에는 아기가 먹을 식량뿐만 아니라 아이 뱃속의 유산균, 즉 비피더스균의 식량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인 거죠. 이때 장 속에 있는 비피더스균이 딱딱한 올리고당을 분해하고 아이가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잘게 쪼개줍니다. 덕분에 아기는 영양분을 쏙쏙 흡수할 수 있게 되고 비피더스균은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어 더 많이 증식하게 됩니다. 이때 건강한 모유수의 장은 90% 이상이 비피더스로 꽉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의 첫 번째 면역 지킴이 골든 스탠다드입니다. 자, 그럼 자연분만하고 모유 먹였으면 평생 안심해도 될까요? 천만에요.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아기가 자라서 이유식을 시작하고 어른들이 먹는 밥을 먹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부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균 노출이 뭐라고요? 출산하자마자 무균 상태의 양수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첫 번째 균 노출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장내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그 많던 비피더스균이 성인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90%를 차지하는 황금기가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 이유식을 시작하고 외부 음식에 노출되면서 유익균이 급감하는 이 시기가 우리 아이의 장 건강에 가장 위험한 방어 공백기입니다. 자연분만을 했든 안 했든 모이를 먹였든 안 먹였든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외부에서 강력한 유산균을 투입해줘야만 그 황금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키즈 유산균을 먹여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피더스균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비피더스균은 장내 유산균의 장군균이에요. 이 비피더스균은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숫자가 작으면 장내 유산균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유해균의 증식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키즈 유산균의 핵심은 태어날 때처럼 장 환경을 지켜주기 위해 이 비피도박테리움을 얼마나 보충해 줄 수 있느냐, 비피더스균을 얼마만큼 유지해 줄 수 있느냐가 키즈 유산균의 고품질이 결정이 됩니다. 특히나 비피더스균은 단가적인 부분에서 더 비싸기 때문에 비피더스균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있느냐, 얼마만큼 최적의 배합비로 설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들어보니 이제 유산균 아이들에게 꼭 먹여야겠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해야 할까요?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배합 비율입니다. 키즈 유산균은 성인 유산균과 달리 CPU의 마리수가 제품을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러스균이 키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두 종류의 배합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어른이 먹는 유산균 쪼개서 먹으면 될까요? 절대적으로 안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비피더스균이 가장 먼저 장 속에 안착이 되고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어야 유해균이 들어올 틈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인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 키즈 전문 유산균을 섭취해야 하는 핵심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비피더스균이 1000억 마리라고 하면 이 이유기를 거치면서 성인이 되면서 급격히 줄어듭니다. 애터미는 아이들의 장 환경을 분석해 대장에서 서식하는 비피더스균의 75%, 소장에서 서식하는 락토바실러스의 25%를 맞춘 일명 3대1의 황금 비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생애 첫 장내 환경은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완벽한 설계도는 바로 엄마의 모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유 수유를 충분히 못해서 마음 한구석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그 최고의 선물, 그 핵심을 애터미가 과학으로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모유가 아이에게 좋은 이유는 단순한 영양분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엄마가 아이에게 물려주는 강력한 방어막, 특별한 유익균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균주가 바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입니다. 이 균주는 아주 특별합니다. 다른 유산균들은 장을 스쳐 지나갈 때 이 루테리균은 끈끈한 정착력을 가지고 아기의 장 점막에 착 하고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나쁜 유해균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방어선을 구축해주는 우리 아이 첫 번째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유산균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유류래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애터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의 모유 속에 있는 그 생생한 방어력을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애터미는 단순히 외국에서 유명한 원료들을 사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잘 맞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균주를 찾기 위해 직접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연구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애터미가 직접 개발한
독자적인 모유율의 락토바실러스 루테르균주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우리 제품은 단순한 유산균이 아닙니다. 모유를 먹이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엄마의 마음을 과학으로 채워주는 애터미의 진심이 담긴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제품을 조금만 더 알아보시죠. 두 번째 기준, 생존력과 효율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균도 장까지 못 가고 죽으면 소용없죠. 애터미 키즈 프로바이오틱스는 세계 5개국의 특허를 받은 듀얼 코팅 기술을 적용해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도록 보호합니다. 듀얼 코팅 기술, 셀바이오틱 균주 4종에 해당됩니다. 유산균의 생존력을 높여 장까지 도달하도록 보호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락토메디신 균주 1종이죠. 본결 보호제를 이용해 생균이 장까지 도달하도록 보호하는 공법의 기술들이 특허 취득된 균주들입니다. 뭐 놀라운 건 효율성입니다. 성장기 아이들 챙겨 먹일 거 너무 많으시죠? 이 작은 한 포에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뿐만 아니라 뼈 형성에 필요한 비타민 D. 제 강의 들으시면 비타민 D가 얼마나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뼈 성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죠. 뼈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 D,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위한 아연까지 들어있는 3종 복합 기능성 제품입니다. 특히 비타민 D와 아연은 3세에서 5세 어린이의 1일 권장 섭취량의 100%를 충족합니다. 이거 하나면 엄마의 숙제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맛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이가 안 먹으면 0점이죠. 앞에서 얘기한 수많은 좋은 기능들 성분을 얘기해도 우리 아이가 먹지를 않으면 빵점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 맛입니다. 단맛이 나던데 설탕이 들어간 거 아니야? 하시죠? 걱정되시죠? 설탕 대신 나황과 추출물로 건강한 단맛을 냈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3종까지 꼼꼼하게 채워놨습니다. 어머님들, 유산균도 밥을 먹어야 일을 합니다. 애터미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만 넣은 게 아니라 그 유산균의 장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먹이까지 함께 챙겨 보냈습니다. 애터미는 꼼꼼하게 엄선한 세 가지 프리바이오틱스, 갈락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락추로스 파우더를 부원료로 배합했습니다. 3세대의 유산균은 심바이오틱스의 완성형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키즈 유산균 중에 심바이오틱스는 이 가격에 잘 없습니다. 한 포에 1.5g이라 양도 부담이 없어서 아이들이 먼저 바나나 유산균 주세요 하고 찾을 겁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키즈 유산균이니 키즈들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SCI급 유산균도 출시되자마자부터 먹었었고 신생 유산균도 꾸준히 먹어왔는데요. 그래도 장이 안 좋을 때가 덜어 있어서 우리나라 최대의 장속 검사를 하는 바이옴 회사에서 저의 장속 근검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종균에서 좋음으로 나왔습니다. 설명상 2컷만 보여드리지만 검사 종류는 10건이 넘습니다. 아마도 꾸준히 유산균을 먹어왔어서 이렇게 좋음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유산균 먹기 전에는 정말 더 안 좋았으니까요. 의사선생님이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의 양이 현저하게 안 좋고 평균치도 못 미치는 결과치라면서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좋은 유산균을 꾸준히 먹었어도 더 증식이 안 되고 자꾸 장이 안 좋은 거였었다고. 이 종류가 가장 많이 기본값으로 상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더 좋은 유산균들을 먹었어도 현상 유지만 하고 있었던 요인이었다면서요. 해결책은 약국 가셔서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만 구성되어 있는 딱 이 종류만 있는 유산균을 추가로 복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얼마나 좋았던지요. 먼저는 원인을 알아서 좋았고, 두 번째는 다행히 애터미에서 이 두 가지만 충족되는 제품이 있어서 따로 약국에서 안 사 먹어도 돼서 좋았습니다. 저는 현재 사진처럼 세 종류 모두 먹고 있습니다. 키즈 유산균이니까 성인에 맞춰서 2포씩 먹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감기 독감철입니다. 우리 아이들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받고 치료가 끝난다면 반드시 정말 반드시 유산균 챙겨주셔야 하고요. 임신 중인 임산부 역시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아이가 같이 먹고 있는 겁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의 평생 건강을 결정짓는 생애 초기 장내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그 해답이 모유 속에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유를 충분히 먹였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 먹였든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 장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라는 엄마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애터미가 오랜 시간 연구하여 직접 개발한 독자적인 모유율의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유산균,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가장 확실한 과학기술이라는 그릇에 완벽하게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엄마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애터미의 정직한 과학이 만나면 우리 아이의 건강한 내일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